안녕하십니까. 저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진태라고 합니다. 저 고등부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원리반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반에서 이제 운양고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운양고 수학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 수학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일단 이름은 홍진태고요. 예. 운양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1이죠. 수업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무엇보다도 난이도가 매우 이지했다. 예, 교과서 거의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두 개 있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 교과서 베이스의 문제였고, 하나가 좀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이 되긴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은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대신에 운양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물로 뭔가 기출문제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 좀 이런 고난도 문제 한두 개 정도를 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있으니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문제까지 맞출 수 있으려면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난이도가 아무래도 약간 쉽게 나왔다 보니까 좀 실수를 좀 많이 한 친구들, 일단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90점까지는 나와야 돼요. 근데 물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상태인 거랑 실수를 안 하고 똑바로 푸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7, 80점대 사이에 뭉쳐가지고 실수를 많이 한 애들은 조금 떨어지고, 실수 안 하고 시간 내에 꼼꼼하게 잘 푼 친구들은 한 90점대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양고의 시험을 안에서 내신을 잘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학교 난이도 자체가 쉬우니까 우리가 교과서 베이스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교과서 변형 문제들만 제대로 열심히 연마를 하셔도 상당한 고득점을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가, 하나가 이제 이따가 볼 건데요. 그 한두 개를 볼 건데, 한 문제가 교과서에 있던 문제가 살짝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것도 원래는 모의고사 기출이긴 한데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는, 비상교과서죠. 수록이 돼 있는 문제 하나가 숫자가 약간 달라져서 나온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학평 문항인데 그 문항이 조금 쉬운 형태로, 일단 고3 모의고사 문항 느낌이니까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맞게 약간 쉬운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온 게 하나가 있다. 나머지 문항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문항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문제는 뭐냐면은 19번에 있었던 이 그래프 문제인데요. 이게 일단은 조금 반전을 해서 볼까요? 반전을 하니까 안 보이네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교과서에 이제 그대로 수록이 돼 있었던 문항인데요. 이따가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실제 비상교과서 익힘책. 비상교과서는 익힘책이라고 해서 교과서 뒤쪽에 그 문제들이 더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수록이 돼 있는 166페이지라고 써 있네요. 거기에서 그 이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그대로 변형이 됐는데, 아주 살짝 그 문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풀기 어려운 형태로 살짝 변형이 됐고요. 물론 저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학생들에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에 직전 대비 프린트에다가 수록을 해서 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보면요, 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는 여기 있는 로그 함수랑 여기 있는 지수 함수랑 그대로 역함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역함수가 아니라 이 친구가 역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여기 그림 한번 그리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림 잘 그리죠? 그리지도 않고, 여기에 이제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로그 함수가요, 로그 a의 x 더하기 b라는 로그 함수예요. 밑이 a고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지수 함수가 여기에 있는데, 지수 함수가 a의 x 그 다음에 뭐죠? 빼기 4 빼기 b 빼기 4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지수랑 로그가 한 화면에 같이 잡혔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역함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y는은 안 썼지만 둘이 분명히 어떤 역함수 안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 친구의 실제 역함수가 뭔지가 궁금해집니다. 원래 역함수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대로라면은 얘의 정확한 역함수는 뭐냐면요. 로그 a의 x 빼기 b입니다. 그냥 a의 x 빼기 b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쉬워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들어갔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우리가 긋게 되면요. 그 함수랑 만나는 점 두 개가 서로 대응점이 돼요. 역함수라는 건 결국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한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정확히 반대일 거라고. 문제에서 이 점 좌표가 25였죠? 25,3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점의 좌표가 25,3이라고 했어요. x좌표가 25고 y좌표가 3이야. 그러면은 역함수랑 만나는 점은 분명 3,25였을 거라고, 그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함수가 역함수인데 지금 문제에 나온 함수는 이 함수란 말이야.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가 추가가 됐어요. 즉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을 한 거야. 그럼 봐봐. 이 함수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4칸, 밑으로 4칸을 움직였다고 치면 이 점도 같이 오른쪽으로 4칸, 밑으로 4칸을 움직였을 텐데 여전히 이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3,25라는 점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어도 여전히 이 주황색 직선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Q점의 좌표가 오른쪽으로 4칸 가니까 X좌표가 7이 되고 밑으로 4칸 가니까 Y좌표가 21이 된 상태로 나왔던 거예요. 요것만 간파를 했으면 문제가 아주 쉬워졌을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살짝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쉬워요. 여기다가 이제 가로선을 싹 그려가지고 가로선을 싹 그려서 여기 만나는 점이 뭐 R이라고 해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다? 요 삼각형 넓이가 171인가 하는 건데 여기 y좌표가 21이고 여기 y좌표가 3이니까 높이가 이제 18, 그지? 높이가 18로 정해져 있는 거고 높이가 18이는 상태에서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면은 이제 넓이가 171이 나올까에 대한 건데 91은 9, 9, 8 91은 9, 9, 9, 81 그러니까 여기 가로 길이가 19가 나와가지고 여기 x좌표가 6,3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입을 열심히 하시고 끝나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대입할 때 제가 이제 팁을 좀 알려를 드릴게요. 팁을 좀 알려를 드릴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한 4초 정도 보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풀면은 된다라는 거하고 이제 객관식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약간 허술할 때를 대비한 방법인데요. 분명히 A랑 B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건 좀 웃긴 건데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풀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자주자주 생각을 해두면요. 분명히 내신이란 거는 평가원이나 학평처럼 그 기민하게 문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A랑 B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지금 다 정수잖아. 그럼 왠지 A랑 B도 A랑 B도 뭔가 복잡한 분수나 유리수, 뭐 무리수라기보다는 적당한 정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25랑 3을 넣어서 여기가 y는 이거잖아. 여기다가 3이랑 25를 넣어봐요. 3은 로그 a에 25 더하기 b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 3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a를 세제곱한 게 이 값이 나와야 되죠. 근데 세제곱 수 중에 8은 너무 작고
64는 너무 크잖아요. 여기가 세제곱수가 딱 27이 되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27이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3의 세제곱이 27이면 딱 좋겠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2면 좋겠다 라고 제가 꿈속에서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소원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자체가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한 교과서 문항이 변형이 된 거였지만 그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가지는 의미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속에서 변형이 된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문제 자체가 별로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우 자세히 다뤘다는 내용도 좀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이제 뭡니까 이거? 20번 문항인데요. 이게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은 편이었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 GT라는 함수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형식인데 바로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라는 거.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는 거를 이용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죠.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의 모양이 다릅니다. 괜찮아요. 한쪽은 로그 함수고 한쪽은 지수 함수야. 난 로그 함수도 그릴 줄 알고 지수 함수도 그릴 줄 알면은 이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Y축의 왼쪽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위에 있는 절대값이 씌워진 로그 함수를 그릴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절대값이 씌워진 로그 함수 자체가 여기가 0 되는 게 X가 4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4여야 돼. 원래는 여기 4라는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Y축 반전이 된 상태에서 X의 개수가 음수니까 Y축 반전이 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일 텐데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0을 한번 넣어봤어요. Y절편 대충 어떤가 해서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좀 더 밑에다 찍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로그 함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싹 지워주면서 이렇게 튕겨서 올라가는 함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 이 친구는 Y축의 왼쪽까지만 그릴 거니까 여기서 빵꾸 뚫리면서 멈춰야 돼요. 딱 여기가 8지점이 되는 겁니다. 8지점. 그리고 로그 함수는 무한하게 올라가니까 여기 좀 올라가는 형태로 좀 그릴게요. 너무 튕기지 말고 이렇게 로그 함수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자체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X축에서 튕겨서 어디서 튕기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 차례인데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이 2분의 1인데 4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을 했네. 밑이 2분의 1이네. 함수하겠네. 그러면은 0을 딱 넣어서 16 빼기 3이니까 13. 여기 13이라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수함수인데 여기 뭐 얼마에서 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점근선이 있죠. 얼마라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상태의 지수함수구나, 감소하는 지수함수구나 라는 거를 알고만 계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해석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요, fx가 t가 되는 실근의 개수, fx가 t가 된다는 건 뭐야? fx라는 함수랑 y는 t라는 함수랑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y는 t라는 거는 우리가 가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가로선. 그러면 그 t 값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계속 변화할 거니까 그 개수를 적당히 세봐라 이겁니다. 제가 아까 x절편 열심히 안 구한 이유를 알겠죠. g가 마이너스 3이면요. 마이너스 3이라는 선을 내가 여기다가 쫙 그려. 교점이 생깁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에다가 쫙 그려. 점근선이기 때문에 교점이 안 생겨요. 마이너스 2에다가 쫙 그려. 그럼 g-2라는 거는 저 함수랑 마이너스 2라는 가로선하고 몇 번 만나냐? 한 번 만나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까 안 만났으니까 0인 거고 이 친구는 한 번 만났으니까 1인 겁니다.
마이너스 1도 요 밑에 있으니까 여전히 한 번 만나겠죠. 초록색 지수함수랑 한 번 만나네. 그러면 이제 0, 1, 2, 3, 4, 5가 있는데 0에서는요. 잘 보세요. 0에서는 x축인데 여기 접하니까 여기 한 번. 여기 뚫고 지나가니까 여기 한 번 만나겠죠. 그래서 G빵은 두 번 만나게 되겠죠. 두 번. 자, 그런데 G빵이 두 번인데 그 위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8이니까 여기까지 갈 일은 없고 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G1부터 G5에서 끝나게 되니까 여기 5개의 선을 그릴 텐데 그 선 모두가 3번씩 만나죠. 그래서 G1부터 G5까지는 총 3번씩 만나니까 여기 15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5니까 19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 자체가 그래프를 천천히 성의 있게 그리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 굉장히 고난도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어머나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하나가 있을 거고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그리는 데 충분한 연습이 안 돼 있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들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수1에서는요 진짜 개념 하나만으로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유형 같은 거는 그냥 그 개념 연습을 하기 위한 간단한 유형 문제들만 풀어도 유형 연습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한 과목이에요. 수1 자체가. 수열도 그렇고 이제 나오게 될 삼각함수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이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게 될 건데 거기서도 수열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념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작년 10월에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프 추론하는 거라서 그래프를 직접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는 그래프를 다 주고 나보고 교점을 세라 그랬잖아. 그런데 작년 10월에 나왔던 이 고3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 있고 이건 유리 함수네. 좀 뜬금없지만 그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를 줄 테니까 함수를 이리저리 맞춰봐 이런 문제였는데 굉장히 지금 수능 트렌드에 적합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문양고 문제도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아까 했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쉬워요. 요거 2개 빼고는 틀릴 문제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요거 2개를 그냥 제끼더라도 90점은 나오니까 몇 점 나오죠? 이거 2개 빼도 90.3점이 나오네요. 4.8점, 4.9점짜리였기 때문에 요거 2개 빼고서는 다 맞추게 되어도 1등급, 2등급이 간당간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몇 명 꼭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1, 2등급 사이의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학교에서는 힘들어도 운양고에서는 진짜 실수만 안 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한 느낌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깔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푸는 거랑 실수를 안 하는 거. 여기 제가 기본기 확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개념 플러스 꼼꼼함이에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간 내에 실수 없이 푸는 거.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수학 좀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수학에 좀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느낌이 없어 라고 할 때는 좀 양을 많이 늘려서 공부를 해도 운양고에서는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할 거지만 물론 이제 최상위권 1등급 목표 시에서는요 교과서 문제들을 굉장히 잘 변형한 문제가 아까 19번에 있었잖아요. 그죠? 19번에 그 교과서를 변형한 거나 최근 기출이 변형된 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24년도 기출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최신 수능 시장에서도 모의고사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변형이 되는 거 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부 반이 우리 수학이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와가지고 좀 저희의 이제 좀 우선순위에 있는 제자가 되셔가지고 저랑 우리 수학 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다 전원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수학에 좀 자신이 없거나 좀 더 잘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꼭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양고 2학년 수원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운양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홍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